중학생을 위한 고등화학 수업 첫 시간입니다. 화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기율표라는 걸 외워야 되는데 그 주기율표를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는 오늘 그 빅뱅부터 그냥 간단하게 입자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기율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요 점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이론을 보고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크게 터진다는 뜻이죠. 이 우주가 터지게 되면서 한 점에서 시작이 되어서 공간을 넓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아주 작은 입자들을 만들게 되는데 요 입자들이 무엇이냐? 커크와 렙톤이라는 애들입니다. 커크와 렙톤. 한글 번역본이 없어요. 그냥 커크와 렙톤이라고 외우면 되고, 요 커크는 6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있는 2개. 업 커크와 다운 커크입니다. 여기 작게 적혀 있는 걸 적어보면, 업 커크는 U라고 적혀 있고, 업의 약자죠. 플러스 3분의 2E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다운 커크는 D라고 적어주고, 마이너스 3분의 1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렙톤도 있는데 렙톤 중에는 요 전자 일렉트론만 외워주면 됩니다. 일렉트론 약자 E 마이너스 1이지만 1은 적지 않습니다. 여기 무엇이냐?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전기 전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량의 가장 기본적인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클롱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 전하량을 사람들이 적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1이라고 하자. 근데 그게 누구냐? 이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실제 전하량이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적혀 있는 것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클롱을 가지고 있다. 이 전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무엇이냐? 이 다운커크는 전자하고 부호가 똑같은 마이너스에 이 전자의 전하량의 3분의 1만 가지고 있다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어커크는 전자하고 부호가 반대인 플러스에 전자의 전하량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쉽게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요 입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힘들지만 우주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력이 무엇인지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핵자끼리의 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핵자가 누구냐? 요 어커크와 다운커크가 핵자입니다. 전자는 핵자가 아니에요. 이 핵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걸 우리가 원자폭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핵융합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핵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 위에 있으니까 중력 이런 거 느껴보셨죠? 그 다음에 전기력, 자기력 합쳐서 전자기력입니다. 전기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 잡아당기고 플러스끼리는 밀어내고 마이너스끼리도 밀어내고 이런 거 아시죠? 자기력은 N극과 S극끼리는 당기고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요 중력은 질량을 가진 입자끼리는 무조건 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라는 것에 우리가 붙어 있죠. 여기 중력입니다. 핵력은 핵자, 한마디로 핵 안에 있는 입자끼리 어떤 힘이 있는 건데 이거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력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자보다는 이런 핵력이 있다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럼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입자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입자들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뜨거워서 엄청나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요 핵자끼리는 요 핵력 때문에 붙으려는 힘이 생기지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서로 붙으려고 하지 지나가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붙으려 하다가도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상태에서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식어요, 우주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억수로 뜨거운 물을 한 컵 들고 있는데 손 넣어보니까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거를
욕조에 있는 차가운 물에 부었더니 욕조의 차가운 물 사이로 뜨거운 물이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손 넣으면 별로 안 뜨겁죠. 그렇게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우주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퍼지면서, 한마디로 커지면서 입자들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들이 점점 속력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까 전에 빨라서 못 달라붙던 입자들이 속력이 느려지면서 붙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업커크와 다운커크가 핵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업커크와 다운커크에 다시 업커크가 붙는 경우와 업커크와 다운커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업, 다운이니까 전하량을 한번 적어보면은 업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다운 마이너스 3분의 1, 업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다 합치면은 플러스 1이죠. 여기 있는 업커크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다운커크 3분의 1, 한 번 더 합쳐서 0이죠. 그러니까 이 입자는, 세 개가 합쳐져 있는 요 입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진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 입자는 정기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요 입자의 이름이 요렇게 이제부터 그리고 P라고 적을 겁니다. 양성자입니다. 그럼 요 입자는 중성이라서 아무것도 안 적고 N이라고 적을 겁니다. 숫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중성자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양성자와 중성자는 처음에는 1대1이었습니다. 개수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1대1이었습니다. 우주에 양성자, 중성자가 뭐 1000개 있으면 1000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뜻이죠.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이었는데 중성자는 나중에 알겠지만 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서 양성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7대1 또는 8대1이 된다고 하는데 7대1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저는 7대1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양성자 7개와 중성자 1개가 있었겠죠. 비율로. 그러면은 7개를 그리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좀 불편해서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14대2를 그려보겠습니다. 양성자 14개와 중성자 2개. 이렇게 우주의 비율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아들도 자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아들 돌아다니게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또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한마디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은 이 입자끼리도 충돌을 해가지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모형이 요 그림과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이 요 한 번에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해서 요런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 있는 입자가 만들어요. 요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입자가 있습니다. 요 입자가 다시 양성자하고 한 번 더 충돌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죠.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그런데 중성자하고도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2개, 요런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후에 요 입자는 다시 중성자하고 충돌을 합니다. 요 입자는 양성자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인 요런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위쪽 라인은 양성자 중성자 충돌한 상황에서 양성자 중성자 순으로 붙은 거고, 밑에 라인은 중성자 양성자 라인으로 붙은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모델도 있지만 여기 간단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주에 있던 양성자 중성자들은 충돌해서 요런 입자, 마지막으로 요런 입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런 입자. 그럼 요런 입자가 도대체 몇 개 만들어지냐, 위에 그림을 보면은 요 중성자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요 덩어리가 만약에 이 입자가 되었으면 나머지 요 양성자들은 합칠 중성자들이 없을 겁니다. 그죠? 얘는 그냥 충돌 안 한 상태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우주에는 입자들이 요렇게
요거 12개. 12개 다 안 그리겠습니다. 와 요런 입자 하나. 요런 비율로 존재하게 됩니다. 요와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데 수소가 될 애들입니다. 요의 이름은 헬륨 원자 핵이라고 부릅니다. 헬륨까지 적을게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또 뭐들이 있느냐? 아까 전에 전자가 있었죠. 전자. 요 전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전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전자들은 실제로 보면 확대해 보면은 요거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죠. 우주가 더욱더 팽창해서 식어지면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어떻게? 요 지나가다가 여기 플러스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싹 요 주위를 돌게 되는 거죠. 요거 전자가 속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요 주변에 있는 전자도 이하 주변을 이렇게 돌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도 하나가 돌게 되겠죠. 여기에도 하나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가 2개 있으니까 전자가 2개가 이렇게 돌고 있겠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양성자 또는 헬륨 원자 핵에 속박을 당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름이 원자 핵이 아니고 원자입니다. 이하도 헬륨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주에는 아주 많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들이 기본적으로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주를 이 입자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주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주에 이런 수소하고 헬륨 원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뿌옇게 보이겠죠. 요거를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할게요. 이 우주에 수소 입자하고 헬륨 입자가 좀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성운, 별구름이다. 우주에 있는 구름이죠, 결국. 그럼 나머지 부분에는 없느냐? 있습니다. 수소하고 헬륨이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에는 진공, 빈 공간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 성운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별들이 됩니다. 이 별이 되는 과정과 이 별에서 어떤 진화 과정은 지구과학에서 다시 배우게 되겠고 지금 화학 시간이니까 요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고 이 수소와 헬륨들이 성운을 이루고 있다. 여기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 그림을 보면 성운들 보이죠? 색깔펜 조금 흰색으로 할까요? 네. 이 성운들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성운이죠. 그 우주의 이쪽 부분 보세요. 어둡죠? 여기 진공, 한마디로 입자가 거의 없으면 이게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여기 뿌옇게 보이죠? 요것들이 이제 별구름들이다. 이렇게 말해. 이게 성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성운들이 뭉쳐서 뭐가 되느냐? 이런 별들이 되는데 조금만 뭉칠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양이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크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가면서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죠. 원시성이 되는데 이 원시성도 따로 설명은 지구과학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덩어리가 뭉쳐서 된 이런 성운들은 갈색 외성, 적색 외성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필요 없고 요거 생각해. 태양 요 정도 합니다. 태양 노란색 별이죠. 태양 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지고 태양보다 아주 큰 애들은 파란색 별이 만들어집니다. 요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태양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되면 적색 거성 해가지고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되는데 이런 진화 과정은 그렇게 지금 화학 시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별들을 왜 화학 시간에 설명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제쯤에 성운이 있습니다. 성운은 뭐로 되어 있죠? 수소와 아주 많은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소와 헬륨의 화학 기호입니다. 수소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뭉칩니다. 동그랗게. 회전을 하면서 뭉치는데 그냥 뭉친다고 표현할게요.
요렇게 뭉치면서 안에가 뜨거워져요. 왜 뜨거워지는지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요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원시별이다. 아직 별은 아니고 별 되기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뜨거워져 가지고 요 중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깥쪽에는 가만히 있고 요 안쪽에 수소들이 뭉쳐서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태양 주변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때부터 우리가 뭐라 하느냐, 주계열성이라 부르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들이 이제 계속 우리 사람이 성숙하듯이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안쪽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가지고 헬륨만 남게 되고, 이제 바깥쪽이 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 헬륨도 핵융합 반응을 또 하게 돼요. 다른 입자로 핵융합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주 많은 원자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 같은 애들은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요 태양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양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륨 핵,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에 헬륨 핵이 됐죠. 여기 또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탄소가 됩니다. 중심의 탄소. 여기 태양의 일생이에요. 그럼 태양보다 아주 큰 아까 전에 초거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철, 규소, 산소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니까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네온과 마그네슘, 네온이 산소와 마그네슘 쭉쭉 결국은 철. 단계 다 외울 필요 없고 수소가 헬륨이 된다. 태양 같은 애들은 탄소까지가 끝이다. 태양보다 아주 큰 놈은 철까지 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국 요 철까지를 별 안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처음에 수소하고 헬륨은 우주 빅뱅을 통해서 만들었고, 다시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끝납니다. 일생이 끝나는데 이 애들이 초신성 폭발이라는 폭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렇게 생긴 애들이 뻥 하고 터지는 거죠. 엄청나게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요 안에 있던 입자들이 다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철입자들이 튕겨나면서 다른 애들하고 또 충돌하다 보니까 철보다 더 덩어리가 큰 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보고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우라늄까지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철보다 훨씬 큰 것들이 날아가다가 철끼리 부딪혀가지고 철보다 훨씬 큰 것들이 만들어진다. 요까지가 화학에서 알아야 될 빅뱅입니다. 그리고 별의 진화입니다. 요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세세한 것들, 왜 성운들이 합쳐지느냐, 원시별에서 어떻게 온도가 뜨거워지느냐, 이런 내용은 지구과학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을 총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때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수소와 헬륨보다 더 큰 애들 철까지는 누가 만들었느냐?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수소 핵융합 반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은 철보다 커가지고 더 우라늄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주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 별의 일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화학 시간이니까 이렇게
원자들이 만들어졌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로